자, 이번 패턴은 그 옥저우 맞죠? 네, 네. 옥저우 패턴입니다. 일단은 코드를 보고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그 스트레티지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 설명할 것도 별로 없고 좀 그래요. 저는 그걸 차라리 브릿지 패턴처럼 이렇게 설명했으면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일단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책에 이미 나와 있죠. 물론 예습을 전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문제를 보면 뭐 이제 데이터가 어디선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가 어딘가에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데이터죠? 기상 데이터예요. 지금 현재 그는 온도, 습도, 기압 세 가지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세 가지 방법으로 표시를 하길 원해요. 고객이. 첫 번째는 그냥 온도, 습도, 그 기압 자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현재의 온도, 습도, 기압을 표시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들어온 것의 평균 온도와 평균 습도, 평균 기압, 평균을 내는 것들을 보여주고 제가 좀 틀려도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는 차트를 보여주는 그 차트 세 가지의 디스플레이를 원합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온도 그냥 표시해주면 되고 평균 내면 되고 차트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깎을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코드를 조금 그래도 좀 우리가 이거 한 곳에 다 몰아서 코딩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해서 분업화 객체 지향의 가장 중요한 거 분업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각각 하는 일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프레임 3개로 나눠서 코딩했습니다. 프레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프레임은 커런트를 한번 볼까요? 커런트. 아까 전에 화면에 메인 폼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이고요. 밖에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메소드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메소드를 받아서 템프 그리고 습도 그리고 기압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니까 숫자로 들어왔으니까 문자로 바꿔서 그냥 에디트에다가 각각 집어넣어주면 끝이죠. 자, 그 다음에는 스태틱 해서 이제 평균 낸 걸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온도, 평균 습도. 그래서 업데이터를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래서 평균을 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보면은 1일 때는 빠져나가겠어요. 왜죠? 1은 그 자신이 그냥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빠져나가게끔 돼 있고 왜 표시는 안 하고 빠져나가나? 그렇다 쳐요 그냥. 자, 그리고 그 평균 낸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상 공식 있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희한하게 그 강의 집중 안 하시고 꼭 여기서 이제 그 헤매시는 분들인데 평균을 그냥 대충 구했다 쳐도 상관없죠. 평균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귀찮아서 그냥 그 맨바닥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숫자 들어올 때마다 그 캔버스에 move to line to 색깔을 레드, 블루, 그레이로 아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위치를 이렇게 각각 숫자 너무 커서 5로 나눴습니다. 5로 나누고 60부터 120 그러니까 위치를 틀리게 했어요. Y축의 위치를. 그래야 겹치지 않고 좀 보기 쉬우니까 그냥 그린 것 뿐입니다.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이 함수를 받으면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 결정은 됐죠. 메인 폼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무작위로 타이머를 통해서 랜덤으로 기온과 습도와 기압을 결정했습니다. 참 우스운 기상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각각의 프레임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코드가 어때요? 그럼 그래도 많이 깔끔해져 있죠? 그냥 분업만 잘해도 코드는 사실은 읽고 쓰기 참 편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무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됐죠? 여기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차트가 계속 흘러가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강의를 끝내야 돼요. 빨리. 왜냐면 스크롤을 해야 되는데 스크롤을 그런 기능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을 적용하기 전에 또 있나요? 자, 패턴을 적용하고 모양새는 똑같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웨더캐스트라는 그 유닛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복잡했는데 일단은 그 하나씩 설명드리고 또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웨더캐스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add, remove, notify. notify 뭐죠?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습하신 분, 그 코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습 안 하신 분들은 잠깐 멍 때리는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뭔가를 add하고, remove 합니다. 그리고 notify 돼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웨더캐스트라는 객체는 어떤 객체들을 목록에 추가해서 자기가, 얘네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이제, 꼭 얘네들 학생이라면 수강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수강 신청 안 할 거야 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리모브. 그래서 notify는 수강 신청이 되는 사용자들한테만 어떤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로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너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웨더가 있고 이렇게 수강 신청하는 놈들이 있겠는데 얘네들 공통 분모가 있죠. 뭐죠? notify 받는 거잖아요. 아까 업데이트라는 이름을 썼죠? 그러니까 공통점을 하나로 빼서 상속을 받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었어요? 네. 근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꼭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이 왜 인터페이스를 써서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봅시다. 인터페이스 그 문법 잘 모르시면 이번에 박주윤 군이 책 낸 그 델타이 언어 그 책 있죠? 거기 보면 다 와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그 클래스하고 비슷해요. 클래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커런트를 가보면 똑같은데, 자, 웨터캐스트가 있고 이것이 달라졌죠? 인터페이스를 상속.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델타이 같은 언어들은 다중상속이 안 돼요. 그렇죠? 다중상속이 비슷한 그 니즈가 있을 때 결국은 인터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사용하면 다중상속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면 프레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있는 놈인데, 그러니까 이미 객체가 클래스가 이런 것들이 구현이 돼 있어요. 아까 돼 있잖아요. 이미 만들었잖아요. 스텝 1에서. 근데 그거를 개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있는 클래스를 변경해서 쓰다 보면은 그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상속이 너무 많아지면 복잡해질 수 있죠. 그래서 있는 놈에다가 뭔가 기능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는 결국은 조합이나 아니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상속이 가능해지겠죠. 무슨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다 넣었으니까 결국은 얘를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죠. 스탠다드 콜로 부르고 있습니다. 콜 방식은 바꿔도 그 호출 방식만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있던 그 메소드에 그냥 요거 하나 더 추가한 거라고 보면 되고 요거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뭐죠? 웨더캐스트에다가 여기는 구독 신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나를 등록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라고 알려준 거죠. add 아까 있었죠? 디스트로에서 remove?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객자 디스트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알려줄 필요는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스태틱 가볼까요? 자, 웨더캐스트 집어넣고 또 리스너 인터페이스 넣고요. 그리고 여기도 결국 오버라이드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코드는 변한 게 없어요. 차트도 마찬가지고. 변한 건 뭐예요? 이 하나뿐이죠. 그리고 스탠다드 콜, 여기 오버라이드, 그래서 뭐 스탠다드 콜을 지워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변한 건 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호출을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메인 코드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어떻게 됐어요? 아까하고 비교하면은 아까 전에는 우리가 프레임 몇 개 있는지를 다 알아서 거기다가 다 일일이 써줘야 되죠. 그게 숨겨졌습니다. 하는 일을 보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코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습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두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지금 살펴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웨더캐스트의 add하고 remove를 각각 한번 볼까요? add를 보면은 그냥 리스트 add 해놨어요. 그 t리스트를 썼습니다. t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네. 그 add를 했습니다. 그리고 notify 볼까요? notify 하면은 for loop list count까지. 그러니까 리스트에 add한 개수만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notify를 하면. 반복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보면 support 하고 이렇게 표시해주면요. 요 각각을 한번 봅시다. support랑 쓰면 리스트에 아까 전에 add 된 거 있죠? 네,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객체가 만약에 아까 전에 첫 번째가 뭐였죠? current라는 프레임이었죠? current라는 프레임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가 whether listener 있잖아요, 이거. 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느냐예요.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폴스가 되기 때문에 D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억지로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을 하면 얘를 이 형식으로 바꿔서 타입캐스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 객체, 그 변수에 이 객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리고 listener.update 업데이트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객체가 그 메소드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되죠? 실행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애들 했지만 얘가 리스너에서 구현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되죠? 얘는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전체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